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중국이 요거를 이제 전격 연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거 연기될 줄 알았습니다. 왜요? 아니 지금 코로나를 괴질을 못 잡아가지고. 괴질이에요? 코로나예요? 뭐예요? 이거? 코로나 간첩이에요, 아니야. 뭐. 뭐예요? 뭘 잡아야 돼? 코로나 검사로서는 잡아낼 수 없는 괴질이고 코로나보다 훨씬 치명적인 질병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아무튼 이 상황에서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게 된다고 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거든. 9월까지 이걸 잡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9월이면 아직 한 4개월 남았는데. 왜냐면 9월 15일부터 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 올해가 이제 시진핑 주석 3년임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당대회란 말이에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아시안 게임까지 하려 그러면 뭐 경호 문제나 인력 통제 문제나 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장악이 제대로 안 되잖아. 지금 이제 한 8월 달부터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진핑 찬송해야 되고 중국 잘 돼가고 있다고 해야 되고 그치. 거리 깨끗하게 치워놓고 막 코로나도 없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막 이제 음식 보조금 풀어줘 가면서 막 식당에 밥 먹으러 다니게 해줘야 되는데 광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동시에 치르기엔 이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항저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못 치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발표를 너무 늦게 했다는 거지. 끝까지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틴 거겠죠?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차원 안에서 했는데 결국은 지금 괴지를 못 잡은 것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안 끝나는 뭐 이런 국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항저우 게임 했다가는 지난번 북경 게임처럼 얻는 것보다는 실이 더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시안 게임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선수들? 얼마나 되겠어요? 네. 뭐 그래도 아마 이제 우리나라 선수단이 제일 여기에 목을 걸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아시안 게임 메달을 통해서 군면제 뭐 이런 군면제 혜택을 보고 싶은 일부 인기 구기 종목의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꿈이 깨진 거고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상적인 개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한 내용들이 이제 국내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질 않아요. 이제 베이징 올림픽까지도 끝냈는데 아시안 게임쯤이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러한 그 조치를 내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버텼다는 거는 할 수 있었으면 해보고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도저히 안 된다. 그만큼 중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라든지 방역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가고 있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게 중국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건 코로나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괴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와 같은 그 문제가 국내에 유입돼 가지고 국내에 확산되는 거는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중국에서 확산을 못 맞았다는 신천지 애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난 사고인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이제 엄밀한 그 조처가 필요할 것도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경정권이 지금에 있는 이 방역 체계라든지 이 운영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 못하겠죠. 뭘 잘할 수 있을지 못하는 거지. 우리 청장님을 안 건드리고 그대로 유임해갖고 지금 있는 태세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해줄란지 그것도 참 걱정이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제 뭐 문제가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쟁, 경제, 방역, 정치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난국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 일본 환율 이제 막 폭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렇게 폭락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뭔 짓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국내외 문제를
해외로 쏠리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시선을 쏠리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만 문제가 됐든 북한 문제가 됐든, 그러니까 대만을 쳐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우면 중국 카드로는 북한을 쳐들어가는 것도 일종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대안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과 북한 간의 무력 충돌이라든지 일본이 나 한번 때려줘라는 심정으로 북한한테 개기든가 우리나라 독대 와서 개기든가 아니면 저쪽 중국 쪽으로 넘어가서 개기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난리를 쳐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있는 다오이다오 인근에서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중국 해군하고 일본 해군의 일종의 뭐 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되는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일이라고 에이씨 그냥 다 망해버려라 하는 것보다는 웬만큼 전국은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변화를 해가는 게 진정을 시키거나 조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지 극단적인 선택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불똥에 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일부터 경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국방부가 사실상 최소 몇 달 동안은 네. 지금 식물 상태로 빠져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몇 군데로 나눠줘서 갔다는데 7군데인가 뭐. 아니 나눠져서 가면 그 통제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되겠느냐고. 안 되죠. 왜 이 중대차한 시점에 이 위험스러운 이 순간에 경이 선택이 되었으며 왜 경은 6개월 후에나 1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국방부의 이전과 해체를 이렇게 무리해서 이 날짜에 몰아서 하고 있느냐라는 면에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만일 이게 경이나 건진법사나 천공에 의한 의도적인 택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라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러한 경의 등장 이후에 이러한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의 변동과 이상 징후로 인해 가지고 동아시아 안에서 어떤 국지전적인 국가 대 국가 간의 전쟁 사태, 무력 충돌 사태가 생겼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정말 끄떡없이 유지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없다는 게 너무 걱정스러워. 오늘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 그렇죠. 오늘까지는 괜찮죠.